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최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2시 50분쯤이 되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 명의 이름이 발표가 됩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4명의 경선 후보 가운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딱 한 사람은 누가 될지 곧 발표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이분들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다음은 홍준표를 향해서 볼지 상대 후보를 향해서 볼지 않습니다. 당심에서도 저는 65%를 가면 이긴다. 저는 본선 경쟁력이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강한 후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보여드릴 게 더 많은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는 더 힘을 내서 저에게 주어지는 역할.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하루 앞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N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누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냐라고 묻는 질문에 38.8%가 윤석열 후보를, 그리고 정말 박빙입니다. 38.7%가 홍준표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37.4%,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33.7%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윤 후보와 홍 후보가 정말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자, 윤석열 후보 측과 홍준표 후보 측은 각각 자신들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 측은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내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 측은 5%포인트 정도 차이 나서 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각각 구체적인 예측 수치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자, 당원 투표율이 집계된 게 63.89%. 와, 대단한 역대급을 기록했고요. 여론조사 결과도 초박빙으로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발표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결과, 글쎄요, 이 백성문 변호사는 제가 예측을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 좀 우위에 있고, 그리고 당심은 윤석열 후보가 좀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일반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랬다면 아무래도 당원 투표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는 현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네. 아유, 지금 말해버렸습니다. 잠시만요. 2시간 후면은 정답을 알게 되니까 우리 한 명씩 예측을 해볼까요? 최 교수님은 누구로 예측을 하셨어요? 예측은 못 하겠고요. 한번 해보세요. 2시간 후에 우리 알게 되잖아요. 어차피. 박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빙으로 10%... 누가?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면 지금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은 저도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차이라는 게 10% 정도 차이가 안 날 것 같고, 제 생각엔 그렇죠. 아주 박빙으로 끝날 것 같아요. 별 차이 없이. 그래서 아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쭉 올라왔는데 막판에 약간 좀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물론 그리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런 예측이어서 아마 근데 아주 근접하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어제 서너 명한테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다들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 예측이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홍준표 후보가 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다.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누구로 예측하십니까? 2시간 후에 알게 될 정답입니다.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제 정보지 통계가 이제 돌긴 돌았죠. 근데 그렇게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요? 예,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과거에 쭉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홍준표 후보한테 뒤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거의 가깝게 오고 심지어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까지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 여론조사 보면은 오히려 두 사람의 격차가 윤석열 후보가 리딩하는 부분이 더 벌어진 걸로 보면은 네.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면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세 분 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오늘 최종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 저는 홍준표 후보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홍준표 후보 막판 이 추격이 매서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정말 이거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 3대1로 2시간 후에 저희 한번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까지 각 후보들의 표심 잡기 경쟁도 분주했었죠. 양강 후보인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동선도 상당히 겹쳤습니다. 어제는 나란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안방인 경기도를 찾기도 했고 또 하루 차이로 2030 세대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죠. 서울 마포구 일대를 돌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연천의 번영을 위하여. 아니 이게 저 닭발 살입니까 아니면 돼지고기 저 껍데기인가요? 껍데기죠. 요전이 우리 당의 이준석 대표님하고 건대 앞에서 실명을 했는데 카메라 있는 데서 그 술 마시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가시지 말고 아니 가만히 있어. 오늘 그냥 가시지 말고 이 주변에 전부 좀 팔아주고 가 있어. 갑니다. 나 갑니다 이제. 막 고를 외치니까 가만 좀 있어봐. 이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렇게 현장에 나가 있으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에너지 때문에 본인의 그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에 젖어 있으면요. 맞아요. 저렇게 이제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이게 되면 이게 내가 될 수 있겠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홍준표 후보 측에서도 그런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고 20대, 30대 만나보면 지지율이 확실히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에서 항상 앞서고 있었는데 그걸 뒤집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저 분위기 봐서 분이 분명히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이준석 열풍 이후에 국민의힘에 새로 가입한 당원들도 엄청나게 늘었고 그 가운데 또 젊은 층들도 많고 또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젊은 층들의 지지를 본인이 많이 받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또 윤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당원이 는 건 맞지만 50, 60대가 훨씬 더 많다. 글쎄요. 자, 경선 기간 동안에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워낙 치열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좋게 축제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경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경우도 지금 원팀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죠.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선이 워낙 치열해서 그 과정 중에 후보들끼리 서로 역겹다는 비방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날카로웠었죠.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주 망발입니다. 내일은 남달이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습니다. 가족이 어떤 분들은 저 후원 회장도 맞는데 제 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각신이 좀 소환대기주의라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 시비를 하는 거 보면 어처구니 없다. 원팀이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간 다 됐네요. 말씀하십시오. 시간 다 됐어요. 같은 후보가 그건 역겹습니다. 다시 한번 아니 질문 자체가 역겨웠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잠시 후에 이제 나오든 국민의힘이 원팀을 과연 이룰 수 있을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이 장면들이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SNS에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패배를 했을 경우에는 당을 위한 본인의 역할은 거기까지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요, 홍준표 후보가 이 글을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볼까요? 바로 이 부분, 한 줄이 없어졌습니다. 수정된 글에는요, 먼저 번에는 백의 종군하겠습니다라고 있었는데 수정한 글에는 삭제가 돼 있었습니다. 자, 백의 종군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이유가 뭘지 한번 유출해 볼까요? 저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당을 위한 제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경선에 이제 불복하지 않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백의종군의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는 백의종군하겠습니다는 당의 이제 후보가 확정이 돼서 다른 사람으로 확정이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일반 평당원의 느낌으로 있지 뭐 선거를 왜 적극적으로 돕지 않겠다는 느낌으로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잘못 들으면 그럴 수도 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 그대로 홍준표 후보가 그냥 오해 소지가 있는 제가 말을 이렇게 드러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해 소지가 있는 거를 그냥 빼버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의미 중에 먼저 떠오른 건 두 번째 의미가 떠올랐거든요. 백의종군 하겠다는 거는 따로 난 혼자 따로 갈 길을 가겠다 이 말인가 했는데 또 읽어보니까 또 아닐 수도 있는 있어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괜히 오해를 사느니 이 글은 지우겠다 이렇게 지운 게 아니겠냐라는 백성문 변호사의 해석이었습니다.